아버님은 천국에서도 영화만을 생각하고 출연 작품에서 맡은 배역의 연기를 열심히 준비하며 영화인의 자랑스러운 직업 정신을 지켜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차 올라온다. 왔다. 나 색색? 색색이지. 알았어. 여기가 네 자리일 것 같아? 그래. 내가 소리대로 했으면 그런 거 아니야. MBC는 알고 있는데. 이거 넣으면 나 돌아가요. 이거 넣으면 나 돌아가요. 아예 나 안 돌아가요. 나 안 돌아가요.
그렇지 않더라고. 이 이쪽에 그냥 되게 자리가 있는.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열려 있는 곳입니다. 지금 고 안성기 배우님을 오시는 부모님과 유가족들에게 장례 인연관계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결식의 첫 순서로 고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저는 고 안성기 배우 연결식의 진행을 맡은 사랑업계 한국영화배우협회 태환 권력환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연결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장례식을 공동으로 주관하신 재단법인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산업법인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사 컴퍼니의 같은 업계자분들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장기 기간 동안 고문을 통해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의 명복에 홍보를 지원해 주신 일반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인의 양력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보고는 제15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언론인의 부회장의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상임이사인 김두호 장례 후상의 고인에 대한 양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예와 안성기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배우로 사랑을 받으면서 오직 영화 연기 예술인으로 생애의 60년을 영화에 바친 고인은 세계영화사 임원을 역임하는 안하연 선생의 차남으로 1952년 1월 해운에서 출생해 서울에서 성장했고 5살 때 천재 아역 배우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앞서 떠나신 김지미 배우와 1957년 김기영 감독 강원열차로 데뷔해 오로지 영화배우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다만 서울 동성고교에 진학하고 한국 외국어대 베트남 수어학과를 졸업해 ROTC 장교로 군 복무를 끝낼 때까지 홍백기가 따랐지만 1977년 김기영 감독의 병사와 아가씨들로 연기 활동을 재개하고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바람으로 좋은 날로 영화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천부적인 배우로 복귀했습니다. 임현택 감독 만나라, 대창호의 꼬방동네 사람들,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정지의 하얀 여정 남부군, 부러진 화살, 강호소의 툭갑수와
최초의 1천만 관객 시대를 연 실미도, 박강수의 필수와 만수, 박종원의 영원한 제국, 이준익의 라디오스타, 김한민의 한산농에 출연 등 150여 편의 작품을 통해 고인의 활동은 한국영화중흥회로 분류되는 1960년대에서 1980년대 흥행영화의 전성기를 거쳐 글로벌 한국영화 시대로 접어든 지금까지 쉼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배우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예술은 배우이기도 한 고인은 유니세프와 가톨릭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2011년 신영균 원로 배우가 기부한 재산으로 설립된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창립 초대 이사장으로 15년간 타계하기 직전까지 15년간 공직해오며 영화 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종상을 비롯한 각종 영화상과 4.19 민주평화상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생략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주로 보통 사람의 순박하고 선량한 캐릭터의 가장 한국적인 남자를 상징하는 일생을 영화에 바친 고인은 보이지 않는 사생활 면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범 인품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선후배 동료 영화인들에게 따뜻하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생애를 보내고 하나님 품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고 안성기 배우를 기리는 추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야, 저기 보이는 집이 너희 아버지 집이란다. 그러면 너 그 장난기 집에서 같이 가봐. 글쎄, 너는 김 선생님 버림거리 신고를 작은 누나하고 같이 놀면 되지 않아? 작은 누나 싫어. 왜? 나도 엄마는 여기 가지고 뭐 만들어. 아빠는 싫어야겠어. 이것들이 벌써부터 단수해. 정말로 괜찮은가 보건데요. 맞아요. 차라리 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그래서 구원을 시대의 은총과 섭리에 얼마든지 부담시키는 종교였다면 이토록 통수롭지는 않겠다. 스님은 마치 변성한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견성은 쉬운 일이 실행이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최초로 허무에 부딪혔으니 조국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게 일사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첫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순간을 선수를 정체되는 주제가 내 자식아, 날 보면 어떻게 이 카메라를 봐야지. 그리고 좀 더 고마하게 못하겠어. 지금 저기 신재 미스터 만
공기가 들어왔나? 오케이, just stand by. 미국을 한발으로 지금 주변의 장미 수색도 내가 남한 빨치산의 전설적인 총수 이행성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이행성. 그는 남로단이 제하로 잠적하면서 일제와 독립운동 때의 경험을 살려 빨치산으로 투신한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며 또한 민족주의자이다. 앞으로 네 박자, 뒤로 네 박자. 정신을 먹게 하면서 나를 피하려고 사는 것 같아. 아휴, 이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 이번 총회장을 제작해 주신 공동정례위원장 양윤호 감독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감독 순서입니다. 먼저 이번 장례식 공동장례위원장이며 부인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공동대표인 정우성 배우님의 조사 감독이겠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도 되살리기 어려운 어느 시점 제가 선배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선배님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인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성아,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후배를 대하시듯 그렇게 친근하고 원하는 성과 뜻으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 2000년도 저는 선배님과 함께 영화 부서 촬영을 위해 중국의 첫 번째 학교를 다니며 5개월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촬영 환경 속에서도 선배님께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며 굉장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중국 스태프와 배우들은 안성기의 미소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원함에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부분과 철학이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는 배려심과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시려는 겸손과 절제. 그렇게 선배님께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당연시하시고 자신에 대한 높임을 경계하고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50년대 아역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배우의 속을 이어오시면서 선배님께서는 한국 영화를 온 마음으로 품고 한국 영화의 정신을 살리고 이어주시려고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선배님께서는 배우 안성기를 넘어 시대를 잇는 영화인 안성기로서 스스로에게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에게 참으로 엄격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엄격함은 곁에서 보기만 하기에도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고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배님께서는 늘 의연하셨고 조신하셨습니다. 선배님의 온화함은 참으로 단단했고 강인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적임이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정신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온화한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시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하는 저를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실된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시던 선배님, 배우의 품위와 인간의 품격을 지켜내신 아름다운 얼굴 안성기, 늘 무색무취로 자신을 지키고자 하셨던 선배님은 그 어떤 향기보다 향기롭고 선명한 색으로 빛나는 선배님이십니다. 지나간 수많은 가치를 잊고 사는 시대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안성기의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그의 호칭으로 선배님께 어떠셨나요? 하고 묻는다면 그냥 괜찮았어 하고 정갈한 음성과 미소로 답하실 선배님이 그려집니다. 선배님과 어떠셨나요? 모두 영원히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또 한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하는 성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은 이번 장례식의 공동 장례위원장이시며 고인과 14편의 영화 작품을 함께하신 배창호 감독님의 조사관을 읽겠습니다. 조광조 시절이던 1980년 거리였습니다. 광화문에 다방에서 우연히 안양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 속의 안녕을 봐왔고 김기영 감독님의 10대의 반응으로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연기상을 받은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만난 안녕의 모습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안녕은 충무로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고 나는 영화계의 새로운 기운을 불러줄 연기자가 나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안녕은 바람으로 좋은 날을 시작으로 만나라, 오방봉에서 고래사냥 등 연이은 화제작에 출연하여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으며 영화계와 평론계 모두로부터 연기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확인받았습니다. 그중 안영의 수일이 집에 자주 놀러가 영화에 대해 연기에 대해 토론하고 촬영이 끝나면 맥주잔을 함께 기울이며 같이 할 다음 작품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온 안영은 본인을 털어놓았는데 유명 커피의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 일을 수락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져 출연작 선택에 신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조언을 받아들여 오랫동안 그 광고 하나에만 출연하여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었죠. 오로지 영화에만 전념하던 안영은 90년대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호칭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성실한 연기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영에게 노역을 부탁했던 흑수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13작품을 함께하였습니다. 3년 전 제 특별전에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낸 안영은 달라진 얼굴로 갑작스레 투병 소식을 알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투병하여 문화재단 일회도 소홀하지 않고 김대건 신부의 1등 탄생에도 출연하며 활약을 하였습니다. 85년 화창한 봄날, 5월의 봄날 명동 성당에서 치른 안영과 신부 오소영 여사와의 혼인 성사를 기억납니다. 성당들에는 장미꽃이 활짝 피었었죠. 3년 후든가 첫째 아들 다빈이의 유아 세대가 끝나고 새로 이사간 안영의 대포동 아파트에서 대부인 최인호형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였었죠.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의 세월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안영의 영정사진은 기쁨제 전문날의 포스터를 만드느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법원청 작가와 함께 찍은 것으로 쓰셨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찬란하고 빛나는 기쁨이 전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저번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맞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곁을 너무 일찍 떠나야 하는 이 순간이 마음 아프지만 엄숙한 심정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촬영 현장을 집처럼 편하게 여겼던 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유순의 분을 늘 신중하여 생각이 많았던 날, 수명의 고통을 말없이 감내했던 날, 그동안 함께하여 즐거웠고 든든했고 고마웠습니다. 안녕의 지난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관객들을 웃고 울게 해주었던
그 추억 같은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한국 영화계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유니세프의 친선대수로 이웃을 위해 신영균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문화예술계를 위해 많이 애쓰셨으니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간병하느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오소영 변호사, 달인, 필, 두 아들의 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죠. 안성기 정말 돌보아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품으로 떠나신 아버님을 배웅해 주시고 애도해 주시기 위해 아침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 가족을 대표해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일 동안 슬픔을 함께 해주시며 장례를 주관하시고 빈소를 지켜주신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영화단체, 그리고 아티스트 컴퍼니 임직원과 회원님, 아버님을 사랑하는 영화인 선후배님들과 각계 어른들과 영화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일을 가장 경계하셨으며 아버지의 인생관을 잘 알고 있지만 따뜻한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 가족이 보답해드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몇 마디 감사 인사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버님은 천국에서도 영화만을 생각하고 출연 작품에서 맡은 배역의 연기를 열심히 준비하며 영화인의 자랑스러운 직업 정신을 지켜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모든 어른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장례위원회에서 이 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상의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나흘 전에 아버지 그 서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신성한 곳으로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기도 했던 그 공간에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방에 들어가서 유품들과 예전부터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던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도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5살쯤에 유치원 과제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아버지께서 편지를 저에게 써주셨던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에게 써주신 편지긴 하지만 저희 모두에게 남기고 가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그리고 너에게는 동생 필립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형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이제 고인을 떠나보내기 전 고인께 헌화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유가족부터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명예회장님 앉아 계신 쪽부터 나오셔서 헌화하시고 묵념하십니다. 머리 조심하시고요. 머리 조심하시고.